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초수 1차 합격 후에 최종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올해는 꼭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올인해서 달려오던 중국어 임용고시생입니다. 상상도 못한 TO 영예 사태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시거나 마음이 힘든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TO가 발표나던 그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모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올해 7, 8월이 돼서 공부 물이 한참 올랐어요. 그래서 순공부 시간을 12시간으로 가져가면서도 전혀 힘든 줄을 몰랐거든요. 오히려 재미있기까지 했어요. 사전 TO 발표가 났던 그날 아침도 저는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재작년부터 반토막이 난 TO였기 때문에 제발 이전과 비슷하기만 해라 라는 심정으로 지역을 하나 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도 경기에도 어디에도 중국어 교과 선발이 0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거의 다 왔다는 생각으로 버텨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생각이 멈추고 호흡 외에는 모든 것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작년에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진짜 에이, 거짓말 이런 말만 반복하다가 실소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눈물이 터졌어요. 10분 동안 전화를 붙들고 울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서로가 어떤 감정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울다가 이제 서로 마음을 잘 추스리기로 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맨정신에는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점심 12시부터 술을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우선 중국어여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교사여야만 하는가? 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전까지. 근데 제 결론은 예스였어요. 저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사실 뭐로 가도 교사로만 가면 된다. 우리가 흔히 인디언식 기후제라고 하죠.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성공 확률이 100%라고 해요. 왜?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디언식 기후제면 어때요?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원래 제가 설계했던 순서가 합격한 후에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순서였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먼저 만나고 합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순서를 간단하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공부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고요. 왜냐면 우리 TO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또 TO가 언제 날지 그건 또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언제 기회가 저에게 올지 모르는데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전처럼 전력을 다해서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올인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때 공부하게 한 게 어디 가겠냐 이런 마음으로 좀 유지하는 정도로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먼저 만나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2022학년도 대비 임용고시 사전 TO 발표가 굉장히 늦게 났습니다. 21년도 대비 TO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역대급으로 늦게 났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늦게 났죠, 올해가. 아마 그때 발표했을 때쯤 학교들은 개학을 한 뒤라서 기간제 교사 임용 공고 대부분이 이제 마감된 상태였고 그 2학기 선발 선생님을 이미 다 구하신 거죠. 그리고 새로 공고도 잘 올라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누르고 그나마 가까운 곳을 찾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전 TO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5회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대학원 졸업한 후에 올인을 했던지라 기간제 관련 경험은 전무합니다. 학원 강사, 과외, 교육봉사 등등의 경험이 많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경험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학교 지원서에는 기간제 경력 외에 다른 경력은 아예 작성을 금지시켜서 그 경력 칸을 비워놓고 지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5군데의 학교 중에서 연락이 온 곳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빛의 속도로 떨어졌어요. 네, 첫 번째 학교는 오전에 면접을 봤어요. 워낙 제가 늦는 것을 싫어해서 약속 시간보다 한 15분, 20분 본 교무실에 도착을 했고 담당 선생님께서 대기할 장소를 안내해 주셨어요. 제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웃으시면서 학교 쪽 경력은 없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외에 다른 경험이 있지만 구구절절 말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네, 제 차례에 이제 3분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2분은 평교사 선생님이셨고 1분이 교감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없었고 간단한 심층 면접을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하시는 모든 질문들이 제가 기간제 교사로 선발될 수 없는 이유를 좀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네, 질문은 뒤에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추시면서 친절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 면접관 선생님께서 이제 교감 선생님께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저에게 눈길 한 번도 안 주시고 에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하면 이제 그날 오후에 연락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2번째 학교는 마감 2시간 전에 지원서를 넣었고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교감 선생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중국어 선생님, 교무부장님 이렇게 2분과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도 시간은 없었고 심층 면접만 진행되었습니다. 2분께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공감도 많이 해주셨어요. 협의 후에 문자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마침내 합격을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바랬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받았던 질문과 제가 했던 답변들을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학교에서 받았던 질문. 첫 번째, 학교 경력이 없으시네요. 이건 아까 대기할 때도 하셨었는데 면접 질문으로도. 그래서 학원, 회사 등등의 경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학원 경력은 이제 기간제 지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2번째 질문, 생기부를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보통의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이라면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교사 친구가 있어서 그 어깨너머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학부모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저는 과외 같은 걸 할 때 수강생이 학생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종종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4번째는 학생 상담 경험을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입시학원에서 수업 조교하면서 아이들과 1대1 상담을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5번째 질문이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때 신뢰라고 대답을 했고, 사실 이게 작년에 2차 시험을 준비했을 때 했던 내용을 좀 상기시켜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간제 경력이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답변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무경력인 것을 아시면서도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제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당신은 기간제 교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절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저의 어설픈 대답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TO가 0이 되어버린 이 사태를 함께 안타까워해 주셨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교감 선생님의 질문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 2번째 학교에서 받았던 질문은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수업 도중에 지적을 하기는 어렵다.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에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다음 2번째 질문은 제가 진행했던 교육봉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중국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쳤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 교과서 중국어 1보다 조금 더 쉬운 시중 교재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어 교과를 선택하기 전에 이제 맛보기 느낌으로 좀 흥미를 얻을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쳤다라는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서 기반으로 해서 제 전공에 대한 질문도 주셨고 제가 맡게 될 업무에 대한 아주 간단한 안내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TO 사태에 굉장히 공감해 주시고 이번 경험이 다른 학교의 기간제 교사 선발 시에도 조금이지만 도움이 될 거고 또 기간제를 하다가 선발 인원이 있을 때 그때 기회를 잡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약 관리자라고 해도 어떤 발생한 결혼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할 것 같아요. 또 자리를 비우는 입장에서도 신입보다 경력직으로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력직만 뽑는다면 신입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이번 기간제 합격이 정말 소중하고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고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 절망적이고 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중국어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여러 선생님들, 아주 잠시만 멈추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